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양도소득세 절세가 되겠습니다. 이민을 갈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말고 보유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를 할까 말까 결정할 때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양도세 비과세보다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비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2017년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물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가 가능하죠.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2억 초과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인데 12억 원이 고가주택이라고 하니까 참 우습죠.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이 30억 원이고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20억 원이 되겠죠. 15년 이상 보유 거주 후 양도했을 때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렇게 산출합니다. 만약에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20억 원이다. 그랬을 때는요. 30억 분의 30억 빼기 12억 원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양도가액 30억 원에서 12억 원을 뺀 나머지 18억 원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양도차익은 12억 원이 됩니다.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다면은 과세 표준은 2억 4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38% 구간이고요. 1994만 원을 누진공제로 빼준다면 7126만 원,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7838만 원의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50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2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양도세는 미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고가주택이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가령 해외 거주를 위해서 가족 모두가 출국하는 경우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한다면 예외적으로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따지지 않고 양도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국한 지 2년 내에는 집을 팔아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여야만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제외 공간에서 현지 이주를 신청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요,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가 아닌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해야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업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과세 조건은 이렇습니다. 해외 이주 전에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어야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출국 전에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출국 후 준공된 주택으로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과세 조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라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보유한 주택 중에서 1주택만 비과세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따라서 세대별로 1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다음은 비과세 조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만 합니다. 일부 가족만 이민 가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 조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양도해야만 합니다. 해외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하겠죠. 2년 건가 시에는 과세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출국 전에 양도해야 된다면 그 전에 미리 해외 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유 및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고 비과세 요건에 맞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왜 이민 가면서 꼭 주택을 팔아야만 할까요? 그리고 만약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매 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손해 막심이죠.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만약에 20억 원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5억 원의 양도세를 냈다면 과연 양도를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양도할 경우와 양도하지 않을 경우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억 원짜리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12억 원의 전세로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도할 때 세후자산 15억 원하고 비교할 경우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보증금은 또 매번 인상되겠죠. 그리고 또 해당 주택이 아주 좋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매각 후 주택가격 상승 시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이민을 간다고 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또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역이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신분의 거주자 상태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주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민을 갔다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된다면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분을 향유하고 거주자가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자산 운용을 할 경우 엄청난 자산 증식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은 법인 설립 후 투자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손자녀 지분을 강화하여 가수금을 넣고 투자한다면 효과적이겠죠. 가수금은 처음 12억 원에서 시작해서 2년 단위 2억 원씩 증가한다면 몇십 년 후에는 엄청난 자산운용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산 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갑진년 자산가라면 투자는 물론이고 절세까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가동시켜서 100여 년간의 자산관리 성공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그 성공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방법.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소비하는 돈을 모두 법인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원래 버는 돈보다 소비하는 돈이 많은데 이 돈 모두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골프 캐디피, 여행비용, 식대, 음료대, 회식대, 렌트카 비용, 그리고 유류대 및 기타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겠죠.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과거 접대비로 가능하고요. 복리 후생비로도 처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NGP 플랜 실행 시 두 번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버는 돈에 대해서 종합과세 내지 종합소득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의 세금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9.9%만 부담하면 되겠죠. 이것도 소비활동으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NGP 플랜의 세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소득, 그러니까 투자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자산이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평생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소득 발생이 아니라 법인의 이익이 발생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가입 시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일정한 소득을 받을 경우 평생 경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NGP 플랜의 메리트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증여전략 실행 후 10년 후 재증여할 때까지 상속재산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속재산 동결 효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가수금으로 지원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수금으로 활용하면서 10년 단위 증여전략을 실행한다면 상속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의 다섯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온 가족의 자산 관리를 도맡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세 전략하고 투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더라도 상속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모두 최대 주주인 자녀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족투자법인의 대표이사로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운영합니다. 물론 자산을 자주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자산 증식에 혁혁한 기여가 가능합니다. 가족투자법인의 자본금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 몫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인으로부터 다양한 소득화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상여금, 배당금, 퇴직소득, 그리고 유로금도 가능하고요. 법인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메리트 일곱 번째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당하고 나서 자산을 차용해 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폭탄을 맞지만 NGP 플랜을 실행시켜서 법인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이 되겠죠. 이랬을 때는 자녀들이 이 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 이자하고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녀 1인당 21억 7,391만 원의 가수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은 NGP 플랜 여덟 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을 받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 물론이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금융 투자 평가 분석하고 자산 재배치를 지원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연평균 기대 수익률 10%의 목표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상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NGP 플랜 메리트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평생 콘스탄트 김 저로부터 종합자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는 물론이고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절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평생 절감 방안,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그리고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재무설계, 자산관리, 기타 재무적, 비재무적 평생조언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저의 아들이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해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먼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일까요? 아니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와 나중에 상속세 절세가 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고민일까요?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라든가 자녀의 자산 증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평생 소비 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콘스탄트 김은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고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은 물론이고요.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의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원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법인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에 대한 해결책,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재무 설계와 자산 관리에 대한 지원과 조언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GP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자자손손 플랜을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4월달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4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실시됩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앞 400m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이 되겠고요. 다음 날 4월 6일 토요일 이번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회차가 개최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 원을 제게 입금해 주시고요. 제게 핸드폰 문자로 성함 및 핸드폰 참석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하셔 가지고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수백억 원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고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에 대한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강남에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민을 갈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